안녕하세요. 뉴스 속의 청탁금지법 만약의 시간인데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청실남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학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22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4천만원이 넘는 뇌물 액수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수 전 부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속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까지 청실남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아래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보다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1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친동생 취업 청탁과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보았지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을 준 공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등을 들며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외에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221만원도 함께 선고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유재수 전 부시장보다 하루 먼저 법원에 항소를 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만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2심 재판이 끝난 후에도 상고를 하여 3심 재판인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과까지는 1년이 넘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을 뉴스 속의 청탁금지법 만약에로 가정하여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의 청탁금지법 만약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와 형법상 뇌물수수와의 차이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형법상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면 수천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여도 무죄가 됩니다. 대표적인 판결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스폰서 검사 사건, 벤처 여검사 사건인데요.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1심 재판에 대한 판결서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여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221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만약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2심에서 승소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보다는 형법상 뇌물수수를 엄중하게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수수가 무죄일 경우에는 그냥 사건이 종결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뉴스 속의 청탁금지법 만약에로 가정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 등은 4,221만원이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편의상 수수한 금품 등이 4,221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수수한 금품 등은 몰수하고 수수한 금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위반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1심에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221만원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금 4,221만원 또는 벌금 3천만원, 몰수 추징금 4,221만원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또는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의 청탁금지법 만약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다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실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